서울 가리봉동의 이른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고 시장 입구에선 아주머니들이 손수레에 채소를 가득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을 낡은 흰색 경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74살의 한도연이었습니다. 회색빛이 감도는 머리카락은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10년도 더 된 회색 점퍼였습니다.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었고 색도 발에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에 낀 면장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멍이 날 정도로 오래 사용한 것이었지만 그에겐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골목 끝 작은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며 허리를 한번 펴는 그의 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도연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시장을 찾는 단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게 좋았습니다. 오늘은 시금치가 좋네요. 네,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한 단 드릴까요? 2단 주세요. 도연은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건넸습니다. 그의 지갑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고 안엔 카드보다 현금이 더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아내 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벌써 오셨어요? 응, 시금치 샀어. 영숙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72살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이 그녀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번 돈이 얼만데 아직도 그 옷을 입어요? 도연은 점퍼를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직 멀쩡한데 뭐. 멀쩡하긴요. 소매가 다 해졌잖아요. 그래도 따뜻해.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눈 지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도연은 젊은 시절 섬유 공장을 일으켜 큰 부를 이뤘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전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은퇴한 뒤 그는 점점 더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싼 차도 명품 옷도 고급 식당도 그에겐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옷으로 평가받는다면 세상이 참 허전하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런 고집을 이해하면서도 때론 걱정스러웠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도연은 서재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온 만기 안내문이었습니다. 미성저축은행에 예치해둔 정기예금이 오늘 만기였습니다. 금액은 2,183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은행 좀 갔다 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도연은 다시 낡은 모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차는 오래됐지만 관리를 잘해서 고장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주변엔 고급 외제차들이 많았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그들은 빠르게 그를 앞질러 갔습니다.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성저축은행 본점은 강남의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화려한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은행 건물 앞에 차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도연의 차를 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긴 VIP 전용입니다. 경차는 옆으로 가세요. 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관리인의 표정엔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옆 공터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걸어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느린 걸음걸이가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28살의 오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그가 마주할 일은 그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를 시험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유진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면장갑,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기든 예금을 재예치하러 왔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차는 어디에 하셨어요? 앞 공터에 했습니다. 아, 주차권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요. 예금 재예치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주차권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드려요. 유진은 마치 규정을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 창구에 앉아있던 김태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32살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있었고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유진 씨, 할아버지 주차권 받으러 오신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 태수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몇몇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재예치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도연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든 신분증이었습니다. 유진은 그걸 받아 스캐너에 올려놓았습니다.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며 정보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뭐지?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예금 잔액 2,183억 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태수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짓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태수 씨, 잠깐만 이리 와봐요. 태수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진의 창구로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모르겠어요. 시스템 오류 아닐까요? 아니면 이분이 정말 두 사람은 동시에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 박성훈이 나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엔 왁스를 발라 반들거렸습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성우는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 이분이 한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성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도연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연은 성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네, 회장님. 주차 관리인이 제 차를 보고 고급차 전용이라며 막았습니다. 성운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직원은 제가 주차권 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도연은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될까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예금 전액을 출금하겠습니다. 예, 2천억 원을 출금하고 100만 원만 새 예금으로 넣겠습니다. 주차권 받으려면 예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에 제 돈은 맡길 수 없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창구에서 돌아서 출구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급히 도연을 따라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낡은 모닝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교훈을 줄 것인가. 차는 천천히 은행을 떠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성저축은행 본점은 긴급회의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결심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성저축은행 본점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일찍부터 출근해 있었고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성훈 지점장은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본사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점장, 2천억이 빠져나가면 우리 지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다시 만나봐요. 어떻게든 설득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선 유진과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유진은 창구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을 보고 그가 가난할 거라 단정했습니다. 주차권이나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태수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복도 구석에 서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주차권 받으러 오신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로비에 울려 퍼졌던 그 웃음소리. 이제 그 웃음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성훈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한도연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오십니다. 출금 절차를 진행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성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회장님을 모시세요.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결심은 이미 굳어졌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모닝을 타고 왔고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깍듯하게 인사하며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엔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도연은 그들을 지나쳐 창구로 향했습니다. 성훈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아닙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도연은 유진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출금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출금 신청서가 떴습니다. 금액란에 숫자를 입력하는 그녀의 손가락이 계속 헛나갔습니다. 성훈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천억이 빠져나가면 이 지점은 끝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지점을 폐쇄할 것이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될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도연은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 어제 저를 무시한 건 직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부터 시작해서 이곳의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도연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출금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2천억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유진은 영수증을 출력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100만 원을 예금으로 넣겠습니다. 도연은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0장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차권 받으려면 예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도연의 말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예금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금 절차가 끝나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큰 간판. 하지만 그 안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은행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미성저축은행 강남 본점은 한 달 내로 폐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그녀의 마음도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수는 술집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연은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진 않아.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을 텐데.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지만 이게 옳은 방법이었을까?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지만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걸까?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유진의 떨리는 손과 태수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용서와 정의 사이에서 자신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성저축은행 강남 본점엔 폐점 안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오유진은 마지막 날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3년을 근무했습니다. 처음엔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객을 도와주고 싶었고 좋은 직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고객과 낡은 옷을 입은 고객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그는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정장을 입고 에어컨 바람 쐬며 일했습니다. 지금은 햇볕 아래서 땀을 흘렸습니다. 점심시간, 태수는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은 원래 은행 다녔다며? 응, 왜 그만뒀어?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실수했어. 큰 실수. 동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한 말들, 웃음소리, 그 순간엔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가리봉동 시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공기밥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3번 테이블 물 좀 갖다 줘.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로 다가오다가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손에 든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피로가 서려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십니까?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은행이 폐점되고 나서 일자리를 찾다가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당신을 무시했는지. 매일 후회해야 합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연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반성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지. 하지만 당신은 반성하고 있군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은행엔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인사하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건설 현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태수는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재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때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현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헬멧을 벗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힘든 일을 하고 있군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도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웃으며 사람을 조롱하던 그 모습은 없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매일 후회합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네. 여기서 계속 일할 겁니까? 예.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 떠났습니다. 태수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아내 영숙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 중이야. 당신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실수한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 변화할 기회를 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반성한 사람에게만 주는 법이지. 그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유진 씨입니까? 하늘빛 저축은행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근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태수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운전기사 제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엔 감사와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두 달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새로운 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빛 저축은행이었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입구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마음을 담아 모시겠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오유진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창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짐이 있었습니다. 절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밤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준 두 번째 기회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김태수는 주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장갑을 낀 그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차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엔 남을 비웃었지만 지금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는 천으로 차를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일에 귀천은 없다는 것.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엔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조금 놀란 표호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저 적금 가입하러 왔는데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할머니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했고 할머니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친절한 직원 보기 힘든데. 고맙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일의 의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모닝을 타고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태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수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태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연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유진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 정성스러운 설명. 도연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업무를 마친 유진이 도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잘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덕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엔 여러 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도 있었고 경차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공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은행은 차별이 없습니다. 경차든 외제차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대합니다. 네. 회장님, 그게 진짜 은행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업무가 끝나고 유진과 태수는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수고했어요. 태수 씨도요. 우리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맙시다.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들의 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하늘빛 저축은행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차별 없는 대우가 알려졌습니다.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부자도 왔고 평범한 사람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환대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남자가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저 통장 만들고 싶은데요. 유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남자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차림인데 괜찮나요? 물론이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엔 여러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모닝도 그들 사이를 달렸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더 큰 분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반성은 선택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저녁 식탁에서 아내 영숙이 물었습니다. 오늘 은행은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아, 세상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퇴근길에 예전에 일하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진아, 잘 지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좋은 분 만난 거야? 네. 정말 감사한 분이세요. 유진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배웠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태수도 자신의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의 자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하늘빛 저축은행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유진과 태수는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은행 안에선 유진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고 주차장에선 태수가 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별도 있고 불공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두 번째 기회는 반성한 사람에게만 주는 법이지. 도연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행 문 앞에서 유진이 한 고객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객이 떠나고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셔서.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고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